성우쌤이야.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어요. 상태 변화. 상태 변화의 종류에 몇 가지가 있어? 6가지 있습니다. 그죠? 6가지가 있어요. 고체, 액체, 기체, 물질의 상태는 이렇게 3가지고, 가열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고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3가지 경우, 빨간색으로 쓸게 가열하는 경우, 가열, 열 흡수하는 경우입니다. 열 에너지 흡수하는 경우에요. 이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 고체에서 액체로 융해가 일어나고요.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가 일어납니다.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가 일어나죠. 밑에 바로 한번 볼게요. 열 에너지 흡수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 3가지 뭐뭐뭐 있다? 융해, 기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가 있다.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다음에 냉각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 파란색으로 할게요. 기체에서 액체로 액화, 액체에서 고체로 응고,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 이렇게 파란색 3가지. 얘는 뭐 할 때 일어난다? 냉각할 때. 이때는 열 흡수가 아니고 열 방출한다. 열 방출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 3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1단원하고 다른 게 뭐냐? 네, 우리는 열 에너지라는 걸 배웠어요. 흡수하거나 방출해서 온도나 상태가 변하게끔 해주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라고 한다고 그랬어. 얘네들 가열할 때, 냉각할 때 모두 상태들이 변하고 있잖아. 온도도 변하겠죠. 그죠? 네, 이 열 에너지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봐봐. 융해, 고체에서 액체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기 위해서 열 에너지 흡수해야 되지. 나 고체야. 내가 액체로 녹고 싶어. 고체에서 액체로 녹고 싶어. 그럼 나 뜨거워져야 돼? 차가워져야 돼? 뜨거워져야 되지. 그럼 열을 흡수해 와야 돼? 방출해야 돼? 흡수해 와야지. 열을 막 내가 가지고 와야 나 뜨거워져 갖고 녹을 거 아니니. 그죠? 네. 그래서 그때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흡수하는 열을 융해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융해열 흡수. 아시겠죠? 다음에 기화. 액체가 기체로 변하려면, 증발하려면, 액체가 기체로 변하려면 뜨거워야 돼? 차가워져야 돼? 뜨거워져야 되지? 얘도 기화열 흡수입니다. 승화열 흡수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네. 융해열 흡수 하는 경우 뭐 있어? 우리 주변에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경우 뭐가 있지? 고체에서 액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도 있고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기화도 있고요. 승화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중요한 거 여기에서 다룰 거는 뭐냐면 이제 잘 들어. 이제 잘 들으세요. 네. 선생님이 고체야. 액체 되고 싶어. 그럼 열을 흡수해야 돼. 그 열을 융해열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 고체에서 액체 되는 게 융해잖아. 그지? 융해열을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려면 기화열을 흡수해야 되고요. 고체가 바로 기체로 되려고 그러면 또 승화열이라는 걸 흡수를 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이 고체야. 액체로 변하려고 주변의 열을 내가 흡수해 왔어. 나는, 고체인 나는 온도가 높아져서 뜨거워져서 액체로 변합니다. 나는. 하지만 주변을 생각을 해봐. 이제부터 주변을 생각을 할 거야. 나 열을 흡수해 왔어. 선생님이 열을 흡수해 왔어. 주변의 열은, 열 에너지의 양은, 주변의 열 에너지의 양은 줄어들겠지? 그래서 주변의 온도는 내려가요. 나는 녹을지 몰라도 주변의 온도는 내려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설명을 해줄게. 선생님이 고체인데 액체로 변하려면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해 와야 나는 뜨거워져서 액체로 변할 거야. 하지만 주변은 열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차가워지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얼음물을 담아둔 컵이 시원해진다. 근데 얼음이 녹으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잖아. 그러니까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다음에 얘도 한번 봐볼까요? 기화열 흡수. 더운 날, 여름철에, 더운 여름철에 마당에다가 물을 쫙 뿌립니다.
그럼 물이 증발할 때 주변의 열을 흡수해 오거든.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낮아져. 그래서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땀 났을 때 땀 난 다음에 바람 싹 불면 시원한 느낌이 나거든. 왜? 땀이 증발하면서 몸에 있는 열을 빼앗아 갔단 말이야. 액체가 기체로 증발이 되려면 열을 흡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몸에 있는 열을 걔가 뺏어간 거야. 그러니까 몸은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입니다.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 아이스크림, 그 베스킨 라빈스 31. 그게 아이스크림 사면은 그게다 드라이 아이스 담아두지? 왜?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가 되면서,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되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해 오거든요. 주변의 온도는 낮아져요. 시원하게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열에너지 방출하는 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거야. 열에너지 방출하는 거 응고 있고요. 다음에 액화가 있고요. 다음에 승화가 있습니다. 응고. 액체에서 고체로 되는 거야. 물이 얼음으로 되려면 차가워져야 돼, 뜨거워져야 돼. 차가워져야지. 차가워지려면 열을 내가 가지고 와야 돼? 아니면은 내 몸에 있는 거를 버려야 돼? 내 몸 안에 있는 열을 바깥으로 방출을 해야 나는 차가워져서 액체가 고체로 변하겠지? 하지만 주변을 생각할 거야, 우리는. 내가 열을 버렸어. 내 집에 있는 쓰레기 바깥에다 버려서 바깥에 쓰레기 많아지잖아. 내 몸에 있는 열을 갖다가 바깥으로 방출을 했어. 그럼 주변에 열 에너지의 양이 많아지겠지? 네, 그래서 주변은 따뜻해집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몇 번씩 반복해서 좀 들어. 아시겠어요? 네. 이때 방출하는 열을 응고열 방출. 다음에 액화 있어요. 액화. 기체에서 액체가 되려면 이슬, 안개, 구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지려면 차가워져야 되잖아. 그지? 열을 방출해야 됩니다. 주변은 온도가 높아지겠지. 얘도 마찬가지. 승화열 방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 내 몸에 있는 열을 방출을 할 거야. 그러면 액체가 고체로 변하고요. 만약에 기체였다면 액체로 변할 거고요. 또는 기체가 바로 고체로 변합니다. 내 몸에 있는 열을 방출을 하면 그때 방출하는 열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중요한 건 뭐야? 내 몸에 있는 열이 방출이 됐어. 여기 있던 애들이 밖으로 나와서 그럼 주변엔 열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열 에너지가 많아지면 온도 높아진다고 그랬죠? 따뜻해진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호수가 있는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따뜻하다. 겨울철 호수 주변이 따뜻하다. 왜? 겨울철 호수 얼기 시작하겠지? 얼 때 열 에너지 방출합니다. 물이 얼어서 얼음 되려면 열 에너지 방출하거든. 그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겨울철 호수 주변은 좀 따뜻함을 느낍니다. 다음에 비가 오기 전에는 후덥지근하다. 비가 오기 전에 후덥지근하다라는 건 비가 오려면은 기체가 액체로 변해서 물방울 돼야 되잖아. 그지? 기체가 액체로 변할 때 열을 방출합니다.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겠죠. 후덥지근한다.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 거. 눈이 올 때 날씨가 포근해진다 있습니다. 예전에도 배웠어요. 찾아서 또 공부들을 해. 수증기가 바로 얼음 알갱이로 변해. 이거 승화현상이야. 눈이 만들어지려면 수증기가 바로 얼음 알갱이로 변해야지 눈이 되는 거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수증기가 얼음으로 승화열을 방출할 때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 단어는 몇 번씩 반복해서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수업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수업 갔을 때 이 내용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 내용은 왜 이게 액화열 방출이죠? 이건 왜 승화열 흡수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들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 상태변화와 열에너지 다 모르겠어요. 이러시면 공부 안 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스팀 난방하고 냉장고의 원리에 대해서 따로 선생님이 수업을 할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안녕.